자, 반갑습니다. 오늘 결석생이 좀 많네요. 우리 센 지수단원 C단계 문제풀이 해서 오늘 마무리할 거고요. 앞에 있는 번호 보시고요. 설명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109번부터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수단원의 문제를 풀고 있어요. 해서 여기 원을 준 다음에 어떤 선분의 길이를 이제 지수꼴로 이제 값을 줘놨는데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게 BQ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힌트 준 것들을 좀 적용을 해 봅시다. 그림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AR의 길이가 이게 얼마랍니까? 4 세제곱근 3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RB의 길이가 3 세제곱근 3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AP, BP 길이가 같다라는 것, 이거 줘놓고 AB가 지름이라는 것까지 줬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BQ의 길이에요. 요 놈의 길이에요. 자, 태연아, 원이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원에 관련된, 도형에 관련된 성질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얘네 길이가 같아서 생기는 조건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AB가 지름이라서 생기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여러분 제일 기본적으로 원이 있고요. 요 중심을 지나는 현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몇 도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90도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은요, 그냥 쌤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어떤 호가 있어요. 자, 이 호의 길이가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은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도 무엇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면 중심각의 크기도 같은 거고, 여기 있는 이 현의 길이도 같은 상황이라고 또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두 가지 성질을 갖다가 여기다 적용을 해서 문제를 바로 풀 겁니다. 바로 갑니다. 알겠죠? 일단 AP랑 BP가 길이가 같다잖아. 그럼 AP랑 BP 호의 길이도 같겠네요. 그러면 AP랑 BP에 대한 그 중심각 말고 원주각의 크기도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무엇하다라고 봐주면 돼. 같다라고 봐주면 돼요. 이해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우리 몇 도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90도, 직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이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요 각을 이제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각이 2등분 냈을 때 그런 특징을 또 닮으면서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삼각형이 있고 각을 2등분하는 선이 있을 때 요 변과 요 변의 길이의 비가 요 변과 요 변의 길이의 비랑 무엇하다라는 것, 같다라는 것. 그러면 자, 여기 삼각형 ABQ 보이시죠? 그때 요 놈과 요 놈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지금 4대 3이잖아. 그럼 결국에는 AQ 대 BQ의 비도 몇 대 몇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4대 3이라고 볼 수가 있어. 해서 AQ라는 애를 4K로 잡고 BQ라는 애를 3K로 잡은 다음에 계산을 한번 해보면 AB 길이는 몇 K로 나와질까? 이거는 피타고라스의 수니까 너무 쉽잖아. 3이랑 4면 AB의 길이는 5K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AB의 길이는 5K라는 게 나와지는데 이 5K가 바로 실제 길이 몇 루트 몇이 돼야 돼? 7 세제곱근 얼마? 3이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따라서 K값은 얼마입니까? 5분의 7 세제곱근 3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BQ 길이는 BQ가 아까 뭐로 표현됐어요? 3K로 표현이 됐었죠. 그쵸? 그럼 이거 이제 3배 해주면 되겠고, BQ는 5분의 21 세제곱근 3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냥 단순한 BQ 길이가 아니라 요게 몇 분의 몇 배 한 것을 구하자라고 합니까? 7분의 얼마? 5배 해준 걸 구하자라고 하니까 답은 3. 그쵸? 약분하면 세제곱근 3. 요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아, 또 문제에서 또 정리를 또 해달라고 하네요. 자, 요 놈 있죠, 요 놈. 밖에 있는 것을 세제곱근 안에 넣어주려면 세제곱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3을 세제곱해서 넣어주면 27입니다. 근데 거기 3까지 다시 곱해지니까 정말 마지막. 그렇지? 세제곱근 얼마? 81.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들이 많이 쓰였어요. 도형이 나왔기 때문에 도형을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다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11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부피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 물체가 두 개가 있대요. 그때 이 두 물체를 합쳐서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표현된 정육면체의 모양을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뭐 어떻게 얘기하면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쉽게 보여요. 얘랑 얘를 더해서 요 놈의 부피로 무엇 해주면 됩니까? 나눠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얘네 두 개 더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죠. 애매한 상황이지, 그치?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할 수 있도록 한번 표현부터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 세제곱근이니까 세제곱이 된다면 여기서 나가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변형을 시키겠습니다. 세제곱근, 얘는 2의 세제곱이 몇 개 들어가요? 14개 있으니까 총 4세트 들어갈 거야. 됐니? 거기에다가 2의 제곱이 남는다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아, 이걸 또 바꿔야 되겠다. 그럼 2의 4제곱의 세제곱인 거죠? 결국 앞쪽으로는 누가 나가집니까? 2의 4제곱이 나가진다라고 봐줄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16, 2의 4제곱이 나간 거니까 세제곱근 요놈 4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바꿔보자. 얘 세제곱근, 자, 2의 세제곱자리가 몇 개 들어갈까? 5개. 좋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2의 무엇? 제곱. 그러면 세제곱자리가 2의 5개 있으니까 밖으로 얼마 나가져요, 지금? 32개 나가지고 세제곱근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두 놈의 부피의 합은 지금 동류한 꼴 된 거 맞잖아요, 그쵸? 그럼 48 세제곱근 4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요 놈의 부피 구해볼까? 자, 부피는요, 요거 몇 제곱하면 됩니까? 세제곱하면 되지, 일단. 왜냐면 부피니까 요 변을 몇 개 곱해주면 돼? 3번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이해한 거야? 자, 얘는 지금 2의 9분의 8제곱인데 그걸 갖다가 세제곱을 해줄 거야. 그럼 이놈은 2의 3분의 8제곱이 될 거고요. 자, 조금씩 더 고쳐보자. 요 놈은요, 세제곱근 2의 무엇? 8제곱. 그럼 2의 6제곱에서, 그죠? 얘가 2의 6제곱이니까 요렇게 되니까 나가는 건 얼마입니까? 2의 제곱이 나가지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4 세제곱근 요 놈 남아서 얼마? 4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보면 딱 떨어지게 나오네요.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요런 놈의 부피를 총 몇 개 만들 수가 있죠? 12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자, 이어서 11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스템 문제 푸는 것 중에 제일 풀이가 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이도적인 측면을 떠나서 계산 자체가 너무 이제 복잡한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끈기 있게 한번 좀 잘 봐주시고요.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X축에 접하는 이런 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굉장히 더럽죠? 그쵸?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H분의 OH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그 원의 반지름은 문제에서 주어져 놨습니다. 원의 반지름을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 AB를 이어가지고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때 A점의 좌표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자, A점의 좌표를 한번 적어볼 건데요. 요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A의 Y좌표 값을 미리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반지름 값 얼마라고 해요, 지금? 2A 플러스 1제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럼 여기에 들어갈 X값은 어떻게 구해주느냐? 요 식에다가 이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대입합시다. Y값에는 2A 플러스 1 집어넣고 이게 바로 8의 A제곱 마이너스 2A 제곱분의 2의 2A 제곱 플러스 1 X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네요. 뭐 이거 구하는 건 쉽네, 그치? 분자 얘랑 완전히 똑같으니까 얘만 딱 약분되면 되는 겁니다. X 자체 값은 여기 있는 무엇과 같다? 분 뭐랑 같다라고 봐주면 되겠네요.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다시 오케이. 일단은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요 A점의 Y좌표 값은 알아낼 수가 있을 거고, 그치? 그럼 이 Y좌표 값을 알 때 이제 X좌표 값을 구해볼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다 대입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Y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이해했어? 그러면 X값이 요 놈과 똑같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게 8의 A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이라고 먼저 구해집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A점에 X좌표가 나온 거니까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죠? OB 길이도 알고 AB 길이도 현재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H도 구하고 OH도 따로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네를 먼저 따로따로 구하기 전에는 일단 요 OA 전체 길이부터 이제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한번 가볼게요. OA 길이 구하러 가자. 선분 OA 길이는 중심과 얘 사이의 거리죠. 그러면 루트 원점과 A 사이 거리죠. 그럼 원점과 얘 사이 거리니까 일단 요거 무엇 해줍니까? 제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무엇 해줘요? 제곱해줍니다. 플러스 2에 4A 플러스 2제곱 요렇게 이제 나와져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가늠이 됩니까?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쌤이 이제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좀 덜 헷갈리는 방법, 그리고 뒤에 가서도 이제 써먹기도 할 건데, 자,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문자로 고쳐서 치환한 다음에 정리하고 다시 돌려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2의 A제곱을 기준으로 얘는 몇 제곱 해주낼까? 3제곱 해준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거야. 2의 A제곱을 뭐 우리 좋아하는 문자 T라고 한번 해볼까요? T로 하면 저기가 루트 T 세제곱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T의 제곱이고, 자, 얘는 앞에 얼마가 곱해져요, 지금? 2의 제곱이 곱해지는 거니까 4가 곱해지겠지, 그치? 플러스 4에다가 2의 4a 제곱인데 얘는 t의 무엇입니까? 4제곱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전개해봐요. 이거 제곱해봐. 얼마야? t 6제곱. 그 다음에 가운데 항은 마이너스 2t 4제곱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얘 계산하면 뭐가 될까? 2t 4제곱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될 거고, 자, 마지막 여기 뭐 나옵니까? t제곱 이렇게 나와지겠지.
결국에 이게 다시 무슨 식이 돼버리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하시나요? 얘는 루트 t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나와질 거고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소거시키고 나가면 딱 이것만 깔끔하게 남겠네요. 결국 5a 길이는 t 세제곱 플러스 t인데 t가 아까 이거였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8의 a제곱 플러스 2의 a제곱이 바로 누구 길이야? 5a 길이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게 5a 길이. 거의 이제 끝나가나? 일단 5a 길이 구했어. 그 다음에는 AH 길이를 구해볼까요? 자, AH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 닮음 배웠을 때요. 여기 직각에 직각이 있을 때 공식 외웠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요것의 제곱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로 표현이 됐다라는 것. 요거는 자주 쓰기 때문에 일단 숙지는 하셔야 돼요. 소공식 같은 건 기억하지. 이거 곱하기 이게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다라는 공식.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우리가 같이 배웠던 내용이에요. 해서 자, 이게 근데 그림이 뒤집혀져 있거든. 얘를 이제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면 BA의 제곱이요 AH 곱하기 AO랑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직각이니까. 자, 그거 적용할 거야. 다시 한번 요거 이제 이용시킵니다. 자, BA의 제곱이 누구 곱하기 누구냐면 AH 곱하기 AO가 돼요. 그럼 AH를 이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죠. AH는 BA를 제곱한 것. BA가 아까 요거죠, 요거. 요거를 제곱한 것. 즉 2의 4A 플러스 2를 뭐로 나눠주면 됩니까? AO의 길이로 나눠주면 되겠지. AO는 방금 전에 요걸로 나와줬어요. 되셨나요? 오케이. 요렇게 이제 AH까지 구했어. 그럼 OH 길이도 나와지겠죠? OH는 AO에서 누구 빼면 됩니까? AH 빼면 돼. 그럼 AO가 요거였었고 빼기 요렇게 이제 나와지겠죠.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거야.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가 계산하겠습니다. OH를 뭐로 곱하는 거예요? 뭐로 나누는 거예요? AH로 나누는 거죠. 그쵸? 그럼 따라서 자, AH 분의 OH는 OH가 요겁니다. 이것을 AH로 나눈다고요. AH가 아까 어디 나왔었지? 요거죠, 그쵸? 요걸로 나누면 요거에 무슨 수로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 역수로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곱하기 요거의 역수니까 2의 4A 플러스 2제곱분의 8의 A제곱 플러스 2의 A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 감사한 것은 이 덩어리랑 얘가 곱해지면 그 뒤에서 얼마입니까? 그냥 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랑 곱해가는 과정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얘랑 얘 곱할 건데 이거 하나 덩어리로 봐주면 분자에 있는 애랑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렇지? 그러니까 2의 4A 플러스 2제곱분의 8의 A제곱 플러스 2의 A제곱의 무엇?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됐습니까? 자, 얘를 계속해서 정리를 해갈게요. 자, 통분을 하고 하면 좋은데 지금 요거 할 때도 이제 헷갈리면은 치환해서 가도 됩니다. 그냥 할까 치환할까? 그냥 하자고. 괜찮겠어? 오케이.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계산해봐봐. 이거 어떻게 되니? 8의
2a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개 곱해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32. 아니에요. 30. 얘가 2의 3a제곱이고 2의 a제곱이니까 2개를 곱하면 2의 뭡니까? 4a제곱이야. 16a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그래서 치환을 해야 됩니다. 자, 괜히 추천하는 게 아니야. 치환 안 하면 고생해요. 자, 내가 좀 답정남이긴 해. 자, 치환해서 가겠습니다. 2의 a제곱을 역시 t라고 한번 줘봅시다. 그럼 여기는 4 곱하기 t의 4제곱. 됐어? 여기는 t의 세제곱이죠? t 세제곱 플러스 t를 제곱할 거야. 아까 여기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t 몇 제곱 나와요? 6제곱. 플러스 2t 4제곱. 됐어? 플러스 t제곱. 그 다음에 뒤에 빼기 1을 하고 있는데 빼기 1을 요거 통분해버리면 이 빼기 4t 4제곱으로 가져와도 되겠죠? 요거를. 그럼 또 얘랑 얘랑 만난다라고 생각해봐. 이 또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겠네? 그지? 그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4제곱분의 t 6제곱 마이너스 2t 4제곱 플러스 t 제곱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시 돌려주더라도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잘 안 보일 겁니다. 이거로 이제 돌려준 형태로 한번 적어 볼게요, 쌤이. 씁니다. 2에 얼마? 6a 제곱. 됐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에 얼마입니까? 4a 제곱 플러스 2에 얼마입니까? 2a 제곱.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죠. 자,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계산을 뭘로 가져갈 수 있냐면 요 2의 4a 제곱으로 나눗셈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있는 것도 보면요, 분모가 되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서 분모 분자를 2의 4a 제곱으로 나누면 4분의 여기는 2의 무엇입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얘는 2의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겠죠. 결국 얘가 4의 a제곱 됐죠? 얘는 4의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들 보기 있는 것 중에 답은 3번이다 라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잠깐만. 그렇지. 쏘리. 얘들아, 여기 2가 있어요. 2. 여기 2가 있습니다. 개수가 2가 있어요. 그럼 여기 얼마나 되겠어?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계산이 됩니다. 오케이. 다음 116번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엄청 간단하죠? x값 하나 주어져 놓고 밑에 있는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냥 단순하게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쌤이 앞쪽에 예제 문제 풀어줄 때도요, 이렇게 루트라는 기호가 이제 그대로 있으면 그 지수 법칙이라든지 곱셈 공식 이제 적용을 할 때 좀 헷갈려 했었거든요. 해서 얘를 일단 그 근호 없이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얘는 2의 4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밑에다가 적용을 해줄게요. 자, 사실 앞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요거 그냥 그대로 적는 거고, 이 루트라는 기호 안에서 뭔가 정리가 되는데, 일단 요 놈을 무엇 해주고 있습니까? 제곱해주고 있죠. 그때 요걸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번 해보자고. 이거 전개 한번 해봐봐. 요거 제곱하면 2에 얼마? 그 다음에 더하기 얘랑 얘 곱하고 2 곱하는데 어차피 얘랑 얘 곱하면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가 돼.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2분의 1제곱이고 뒤에서 얼마 빼고 있습니까? 4를 빼고 있지. 그러면 이게 부호가 뭐가 돼버리겠니? 요렇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써. 아까 조금 전에 요게 푼 거였었잖아요. 요거 푼 거. 근데 이 기호가,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지면 무엇의 제곱으로 바뀌게 될까? 이게 차의 제곱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 해서 누구의 제곱이다? 2의 4분의 1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이해됩니까? 자, 명백히 이제 요 값은 양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곱과 근호 이제 없어지게 하면 딱 요것만 남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렇게 된다면 얘랑 소거된다 라는 건 생각할 수 있겠죠? 정리합시다. 2 곱하기 안쪽에서 얘랑 더해지면 같은 게 두 번 더해지는 거니까 2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2가 된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쵸? 자, 마지막 지수법칙 쓰면 2의 1 계산해서 4분의 얼마입니까? 9제곱.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119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모의고사에 늘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쵸? 지금은 이제 지수를 배웠기 때문에 지수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활용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늘 스타일은 똑같아요. 우리 듣도 보도 못한 식 나와지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주어지고 힌트 주어진 다음에 어떤 B를 구하라는 문제. 보통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지죠. 자, 한번 이 용어들이 뭔지부터 한번 봅시다. 높이가 H1인 곳에서 풍속을 V1, 높이가 H2인 곳에서 풍속을 V2라고 했을 때 이 뭐라고 하니 대기 안정도 계수 K에 대해서 이 식이 그냥 성립이 됐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줬습니다. 좀 쌤이 보기 쉽도록 정리를 했어요. A라는 지역은 12m, 36m에서 각각 풍속 2랑 8을 나타내고요. B라는 지점은 10m와 90m 상공에서 A와 B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A 지역, B 지역에 대한 이 대기 안정도 계수 K가 무엇하다라고 했습니까? 같다라고 했어요. 그걸 통해서 식을 작성을 해줄 거예요. 됐지? 그럼 A 지역에서 나타나는 등식부터 한번 해보자. 오케이? 야, 풍속 8이랑 얼마 적어야 돼? 일단 높은 곳이 V2가 되겠죠, 풍속. 그럼 뭐부터 적어야 됩니까? 8은 낮은 곳의 풍속 얼마입니까? 2 곱하기 자, 낮은 곳의 높이가 12분의 36의 2-k의 제곱. 이게 이제 성립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요거 그대로 씁니다. B는 A 곱하기 몇 분의 몇? 10분의 90. 그 다음에 2-k 분의 2 제곱. 요렇게 이제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같은 K 값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A분의 B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거 3이죠. 요 양변 2로 나누면 이게 얼마입니까? 4가 나오지? 4는 3의 2-k 요렇게 이제 나와지고요. 여기는 우변이 뭐가 될까? A분의 B가 나와지겠지, 이게. 그랬을 때 여기는 9네요, 9. 9라는 건 몇의 뭡니까? 3의 제곱이잖아. 3의 제곱의 2-k의 2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랑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뭐 K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면 로그까지 쓰고 해야 돼요. 귀찮잖아, 그치? 같은 꼴을 놓고 이제 식만 세워주면 되는데 여기 제곱이 나와 있지, 그치? 그럼 여기도 양변 무엇해서 비교하면 될까? 제곱해서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를 제곱해주면 여기도 제곱해서 여기가 얼마 됩니까? 16인 거고 그게 결국 이거랑 무엇하면 돼? 같으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따라서 A분의 B라는 값이 여기 제곱한 값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답은 나왔죠, 그쵸? 몇 번입니까? 3번. 됐습니까? 정리해보자. 자, 이어서 120번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앞쪽에 했던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조금만 더 생각해주면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요거부터 한번 보자.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하면은 이 n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 구하는 방법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짝수일 때는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실근은 2개, 1개, 0개 이런 식으로 됐었고, 홀수일 때는 무조건, 그렇지,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그것만 따져가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무슨 수입니까? 홀수입니다. 그럼 사실 이 안에 있는 값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얘가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얼마? 1개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값이 얼마인지는 알죠? 요거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어쨌든 얘는 1개예요. 더하기. 두 번째는 여기가 짝수네요. 그쵸? 짝수라면 안쪽에 있는 값이 좀 중요해요. 근데 이게 보시면요,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나와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음수네요. 짝수 제곱해서 음수되는 실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0개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냥 마무리가 됐다. 여기 홀수죠? 상관없어요. 뭐 양수긴 한데, 그렇지, 무조건 1개. 답은 얼마? 2. 이어서 121번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여기 있는 첫 번째 줄에 의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볼 생각은 하셨죠? 당연히. 자, 근데 2차 항이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거, 세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0이라는 것. 그 다음에는 뭐 이런 두 근식의 곱의 합은 얼마죠? 2. 세근의 곱은 얼마지? 마이너스 22라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요걸 통해서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뭐 얘는 그냥 단순히 얼마예요? 얘는 2라고 보면 돼. 근데 쌤, 얘는요, 이거 1학년 때 했던 거 공식 떠올려야 돼요. 제일 길었던 곱셈 공식 있잖아. 써볼게요. 기억하니? 혹시?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이제 못 푸니까. 또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한번 쭉 쓸게요. 마이너스 알파 베타. 자,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쌤, 근데 이렇게 긴 식을 이제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는데 마침 세수의 합이 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0이야. 이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고 결국 여기 있는 값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3 알파 베타 감마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다 3배를 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은 마이너스 얼마예요? 66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 그럼 정리하면은 너무 쉽죠?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이 마이너스 64는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니까 나와지는 값은 얼마입니까? 그렇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22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자연수 K라는 값에 대하여 여기 있는 복잡한 식의 양의 n제곱근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가 3개다. 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요 놈부터 좀 너무 복잡하니까 이 놈부터 간추려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전부 다 잘게 쪼개 놓도록 할게요.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고 그거를 7제곱 하는 거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k제곱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고요. 나누기 48은 16 곱하기 3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쭉 다 해볼게요. 2에 2개 곱하면 14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마이너스 16으로 나누는 거니까 빼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16으로 빼면 무엇 해줘야 돼? 플러스 16 해줘야 돼요. 그지? 그 다음에 곱하기 3에 14제곱 요거는 더하는 거죠. 마이너스 2K를 더하는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4를 또 빼야 되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2의 24제곱 곱하기 맞죠? 그 다음에 3의 18 마이너스 2k 제곱인데 요 놈의 양의 몇 제곱근이라고 했습니까? n제곱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n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요걸. 근데 이 값이 무엇이 되도록 하는 이라고 했습니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값이 몇 개다? 3개다. 자,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요게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 근호 없이 한번 써볼게요. 2에 요거 줄 수 있죠, 분모로. n분의 24 제곱 곱하기 3에 얼마입니까? n분의 18 마이너스 2k가 돼야 되고 이게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려면 여기 분수꼴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자. 일단 이거 자체가 분수꼴이 안 되려면 n은 몇의 무슨 수입니까? 24의 약수가 되겠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24의 약수하면 너무 많아. 그걸 언제 다 셀 거야? 그래서 힌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래요? 3개래. 근데 그 n값의 범위가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n이 몇 이상이 된다? 2 이상이 된다. 1은 제외하고 3개인 거야.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사실은 24의 약수만 되면은 안 되죠. 누구의 약수도 돼야 됩니까? 18-2k의 약수도 돼야 돼. 그러니까 n은 24와 18-2k의 무슨 수가 돼야 되냐면 공약수가 돼야 돼요. 됐지?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n은 24와 18-2k의 무엇의 약수라고 볼 수 있을까?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니? 그랬을 때 그거 만족하는 게 몇 개 나와야 돼, 이게? 3개인데 여기에 1은 없는 상황이야. 여기에 1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걸 고쳐 쓴다면 1까지 포함해버리면 4개라고 봐야 되겠죠. 됐지?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24에 어차피 약수가 되는데 그 중에 약수가 몇 개 되는 수를 골라봐야 돼. 4개 되는 걸 골라봐야 돼. 자, 1 돼요? 2는 3, 안 되지? 4, 6 되고 1, 2, 3, 6이니까 그 다음에 8 되죠? 그 다음에 10이 안 되고 24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후보는 뭐 또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이제 6 또는 8 됐지? 자, 그럼 봐봐. 여기 최대 공약수가 지금 얘네들이 돼야 되는 건데 24랑 요놈의 최대 공약수가 6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얘가 몇이 되면 얘랑 얘의 최대 공약수가 6이 될까? 요게 6이면 얘랑 얘의 최대 공약수가 6인가요? 되지, 그치? 그러니까 18-2k가 얼마? 6. 자, 또는 얘가 12가 되면 될까요? 안 되겠지, 그치? 이 18이 되면 될까요? 얘랑 얘가 18이면 얘랑 얘의 최대 공약수가 6이 되는 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놈 값이 얼마 돼도 돼? 18이 돼도 됩니다. 그 다음은 더 넘어서는 안 되지, 그치? 24면 뭐 최대 공약수가 24가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는 최대 공약수가 8 되는 경우 보자. 24랑 8이면 최대 공약수 8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6 들어가도 최대 공약수 8 되는 거 맞지, 그치? 얘가 16이 되더라도 24랑 최대 공약수는 8이 되는 거 맞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겠죠. 값이 더 커져버리니까. 그럼 이걸 만족하는 K값 구할 거예요. 자, 얘가 K가 된다. 이 K가 10이니까 K는 얼마입니까? 6이고요. 여기서 K는 0이죠. 여기서 K는 5가 되겠고요. 여기서 K는 1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일 처음에 자연수 K라고 얘기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만족하는 것은 6이랑 5랑 1 해서 총 몇 개? 3개. 이것을 다 더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답은 1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23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낮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갈게요. 자, 여기 있는 값의 제곱근 중 양수인 걸 A라고 했어요. 제곱근이라고 한다면은 요거 씌워주면 되겠죠, 그쵸? 그게 A라고 했어요. 그럼 요 정도에 우리 풀 수 있잖아. 여기 2가 생략되어 있고요. 요거 곱하면 얼마? 8. 그럼 A라는 값은 3의 8분의 몇 제곱? 1제곱. 요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트 3의 7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7제곱근이면 요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주면 될 거고요. 이게 바로 얼마다? B다. 이것도 나타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7이랑 2 곱해주면 14가 되겠고요. B값은 3분의 3의 14분의 1제곱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겠지. 자, 문제에서요. B분의 A의 N제곱이 100보다 큰 자연수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값을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A를 B로 무엇 해준 거야? 나눠준 거잖아. 그러면 지수끼리는 뺄셈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8분의 1에서 14분의 1을 빼봐. 그러니까 56에서 7 빼기 4니까 56분의 몇입니까? 3이 되겠죠, 지수가. 그러면 3에 56분의 3n이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끝났어요. 얘가 100보다 큰 자연수가 되길 원해. 일단 자연수가 되려면요. 여기서 이제 분수꼴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n값은 누구의 배수가 돼야 됩니까? 56의 배수가 돼야 돼. 근데 여기가 56이라면 3의 세제곱이니까 27밖에 안 될 거죠. 그쵸? 그럼 56 다음 배수가 얼마지? 112가 되겠죠. 그럼 112를 넣어준다면 3의 6제곱이네. 그지? 그러면 충분히 100을 넘게 됩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n값은 얼마입니까? 112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124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식품은 되게 귀찮게 생겼어요. 그쵸? 막 거듭제곱인데 3분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쌤이 앞쪽에 115번 풀어드릴 때요. 그 복잡한 식을 계산을 할 때 문자로 놔두고 한다면, 치환해서 한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3분의 1제곱이라는 애를 다른 문자로 한번 잡고 가자 이겁니다. 오케이? A의 3분의 1제곱을 M이라고 치고 B의 3분의 1제곱을 N이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M을 무엇한 값입니까? 제곱한 값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자.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얼마? 2. 됐어요. 좀 치환해서 쓰는 겁니다. 쌤, 얘는 어쩝니까? 얘는 이 M을 몇 제곱 해준 거야? 세제곱 해준 거지. 그치? 그러니까 M 세제곱 플러스 3M N 무엇? 제곱. 이해됐어? 이어서 여기 있는 것은 N 세제곱 플러스 3M 제곱 N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보면요.
x 플러스 y라는 값과 x 마이너스 y라는 값에 대한 또 3분의 2제곱 이런 식의 계산을 하는 건데 x 플러스 y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랑 이거 더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면 혹시 감 오는 거 없나요? 그렇지, 그겁니다. 여러분 바로 느낄 수 있죠? 얘랑 얘를 더하면 얘는 바로 n 플러스 n을 세제곱한 전개한 식이 나와지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어서 x 마이너스 y도 해보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달리고 마이너스 달리지? 그지? 그거 한번 적어볼게. m 세제곱 마이너스 3m 제곱 n 순서 맞춰서 쌤이 이렇게 적어본다면 이것도 너무 쉽죠? 무엇의 세제곱입니까? n-n의 세제곱인 거예요. 해서 얘를 주어진 식에다 이제 적용을 합시다. x 플러스 y의 3분의 2제곱 x 마이너스 y의 3분의 2제곱인데 요것들 적용해봐. 여기가 이놈의 세제곱이죠. 그럼 약분돼서 무엇만 남게 될까? 제곱만 남게 돼요. 결국에는 n 플러스 n의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게 나와질 거고요. 어라? 전개했을 때 이 가운데 한 소거 되겠죠. 그러면 m제곱 m제곱 n제곱 n제곱 해서 2m제곱 플러스 n제곱으로 나와지고요. 이 값은 제일 처음에 이제 치환했던 2라는 값을 적용해서 바로 4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눈에 들어오면 그냥 바로 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치환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해봐 주세요. 마지막 12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등식이 주어져 놓고요. 문제에서 P랑 Q랑 R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좀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고쳐볼 건데, 자, 얘는 A의 몇 분의 몇 제곱이에요? P분의 1제곱이니까 A의 P분의 1제곱이 8이니까 양변을 P제곱해서 A라는 값이 8의 P제곱이라고 이제 써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쭉 갑니다. B의 Q분의 2제곱이 8이니까 B라는 값은 8의 2분의 Q제곱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마지막 C의 R의 3제곱이 8이면 C라는 값은 8의 3분의 R제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힌트를 이용을 할 건데요. 이게 ABC의 몇 분의 몇 제곱이야? 3분의 1제곱이 이게 2의 10제곱인 거죠. 그러면 ABC는 2의 몇 제곱? 30제곱이고요. 얘네 세 개 다 곱하면 8에 어떻게 됩니까? P 플러스 2분의 Q 플러스 3분의 R 이 2의 몇 제곱? 30제곱이다 라고까지 풀려집니다. 자, 8이 2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이죠. 그러면 이걸 그냥 바로 2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할 수 있고요. 두 개 딱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10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얘가 10이에요. 근데 요 분수꼴로 냅두지 말고 6을 곱해놓고 등식 한번 적어볼게요. 6 곱해주면 6p 플러스 3q 플러스 2r이 무엇? 60이 돼야 되겠죠, 그쵸? 자,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무슨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소값 구하려면 일단 얘네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잖아. 그럼 생각해봐. 얘네가 작으려면 이게 더해서 60 될 때 앞에 곱해진 값이 큰 게 크면 좋겠지. 얘가 뭐 그러면 P에다가 조금만 집어넣더라도 값이 훅 커지니까 뒤에서 더 작은 값을 집어넣어도 되겠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P 값부터 먼저 맞춰줍니다. 알겠니? 근데 이게 P의 맥시멈으로 10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Q랑 R 자체도요 2 이상의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P에다가 9를 넣을까? 9를 넣으면 얘가 6이 돼야 되겠죠.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럼 그 다음 값으로 가보자. P가 얼마일 때? 8일 때 생각을 하면 3Q 플러스 2R이라는 값은 12가 돼야 돼요. 그때 Q가 큰 게 좋을까? R이 큰 게 좋을까? 그렇지. Q가 큰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얘가 맥시멈으로 당겨봤을 때 3개 들어가면 4개 들어가면 안 될 거고 3개 들어가도 안 돼. 얘가 9면 얘가 3이 돼야 되는데 될 수가 없지. 그럼 Q가 얼마일 때까지 가볼까? 2일 때까지 가봐. 그럼 얘가 6이니까 얘가 6 되면 R 값은 얼마입니까?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PQR의 합의 제일 최소는요 8, 2, 3을 더했을 때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C단계 문제풀이 정리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